생태계 구성 요소 환경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는 이제 생물적 요인이고, 이제 이건 비생물적 요인이고, 얘네들끼리 이제 영향 주고 받고 이러겠죠. 나가 비생물적 요인이다. 맞네요. 맞고요. A, B, C는 각각의 군집에 해당한다. 그러겠죠. 예. 아니다. 개체군이라고 해야 돼. 개체군. 군집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개체군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양 온도 빛은 나에 해당한다. 네, 맞고요. 그 기억 디귿해서 3번 넣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개체군은 같은 종들끼리 모임이고, 군집은 개체군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는 개체군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답이고요. 자, 옳지 않은 거. 개체군은 같은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군집이 모여 개체군을 이룬다. 아니죠. 거꾸로 개체군이 모여 군집을 이룬다. 2번 틀렸고요.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해도 되고, 생태계는 군집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이다. 맞고요. 생물적 요인은 그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2번. 3번에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하는 생물, 소비자죠. 소비자.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의 배설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다. 분해자. 광합성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생산자. 나가 분해자다. 맞고요. 버섯, 곰팡이는 분해자입니다. 분해자. 나에 해당하는 거고, 가는 영양 단계에 따라 1차, 2차, 3차 등으로 구분한다. 맞죠? 맞는 역이고요. 기억 디귿 4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작용.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 주는 거. 요거는 반작용.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살며 이들의 사체나 배설물은 풀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이 된다. 그 뭐지? 가에 해당하는 거, 작용에 해당하는 거. 근데 풀은 어차피 생물이기 때문에 그 생물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이건 상호작용이고, 수분과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이 지렁이 서식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이게 작용이죠. 작용. 두더지는 주어가 두더지야. 생물이 토양에 영향 아니구나. 지렁이를 먹었구나. 이건 상호작용이네. 상호작용. 2번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반작용이고요. 반작용.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면은 작용이고, 서로 영향 주고받는 건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숲이 우거질수록 숲속이 어둡고 습해진다. 뭐 환경이 변했네. 그러면 반작용에 해당하는 가고요. 가. 그 다음에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 그러면 반작용이네. 이것도 기온이 영향을 준 거죠. 아니지. 작용이지. 작용이죠. 기온이 낮아져. 나네요. 나. 지렁이가 토양 속에 유기를 먹고 뱉음으로써 토양이 비옥해진다. 어찌됐건 토양이 비옥해진다로 끝났네요. 그러면은 반작용이죠.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보호를 받고, 서로 상호작용이네요. 이거 다네. 다. 네, 그래서 이제 둘은 이제 흰동가리와 말미잘은 상리공생 관계이죠. 가는 기억 디귿이고요. 나는 니은이고요. 다는 리을이고요. 3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6번에 이건 양엽이고 음엽인데, 가는 나보다 울타리 조직이 더 발달되어 있다. 여기가 울타리 조직인데, 여기는 세포를 크게 그려놨는데 어찌됐건 뭐 울타리 조직 발달한 건 맞아요. 지금 울타리 조직. 보통은 세포를 이제 두 겹으로 그려놓는데,
울타리 조직이 발달한 거 맞습니다. 가는 양지식물, 나는 음지식물만 에만 발달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보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나무에서도 햇빛을 세기를 많이 받은 양엽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지식물이어도 햇빛을 덜 받은 나뭇잎은 얇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 니은은 틀렸죠. 양지식물은 햇빛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이긴 한데, 근데 뭐 그늘 쪽에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애들은 이파리가 두껍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양엽으로 강한 빛을 받아 잎이 두껍다. 기억되게 고르셔야겠네요. 4번 고르시면 되고, 이건 양엽이고 음엽이고, 음지식물은 물론 이제 이파리가 얇긴 해요. 원래 그러긴 해도 지금 요 문장이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7번에 수심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장에 따라서 투과되는 정도가 다른 건데, 파장이 짧을수록 깊은 곳까지 투과한다. 파장이 짧은 애가 깊은 곳까지 갔어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기억은 맞고요. 녹조류는 광합성에 줄여 적색광을 활용한다. 이제 녹조류가 여기까지 잘 사는데 적색광 여기까지 도달하거든요. 적색광 활용하는 게 맞고, 적색광을 활용하면은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적색을 쓰는 거예요. 나머지 반대편 두드러진 게 녹색입니다. 보색 관계에 있는 거죠. 적색과 녹색이. 적색을 사용하면은 녹색으로 보입니다. 해조류는 분포가 수심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해조류의 분포가 수심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 문장이 거꾸로네, 그쵸? 이거 지그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어가 중요한데, 빛의 파장이 해조류의 분포에 영향을 준 거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기역, 니은 고르셔야겠습니다. 지금 문장이 거꾸로예요. 그래서 3번 고르시고 답 좀 확인해 볼게요. 7번에 3번. 7번에 3번 맞죠? 그쵸? 7번에 3번, 6번에 4번. 아까 6번, 4번 말했나? 맞죠? 7번에 3번이 맞습니다. 넘어가서, 자, 온도에 따른 이제 그 상황이고, 반작용의 예가 아니죠. 작용이지, 작용. 왜냐면 온도가 낮아서 북극여우는 저렇게 생겼고, 온도가 높아서 사막여우 이렇게 생긴 겁니다. 북극여우는 온대여우보다 체외로 열을 잘 방출할 수 있다. 방출하면 안 되죠. 방출하면 자기가 추워지는 거니까. 체적에 비해 표면적이 가장 큰 것은 사막여우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면적이 더 넓은 겁니다. 체적에 비해. 표면적이 넓어야지 열 방출이 잘 되는 거죠.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연꽃, 벚나무, 선인장은 물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보통이고 물이 적고, 가보다 나의 관다발과 뿌리가 더 잘 발달되어 있다. 맞는 이야기죠. 왜냐면 물이 많으니까 관다발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뿌리도 마찬가지고. 다는 건조한 지역에 적응한 것이다. 니은 맞죠? 온도에 따른 식물의 적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물입니다. 물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 온도 높은 거고 중간인 거고 이거는 애매하네. 근데 하여튼 물이 제일 큰 요소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 물이야 물. 10번에 생물의 적응 현상과 생물에게 영향을 미친 확률 요인. 이렇게 짝진 것은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공기가 희박해서 적혈구가 많은 거고, 공기. 조류의 알은 이제 물입니다. 물이 증발돼서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는 거고, 꽃이 피는 거는 이제 일조 시간이죠. 3번이 답이고요. 호랑나비는 계절에 따라 몸의 크기와 색깔이 다르다. 이거는 온도 같은데, 내 생각에는. 빛의 색이 아니고 온도. 추운 지방에 사는 북극여우는 이거는 이제 온도죠, 온도. 10번에 3번이고, 해설 좀 볼게요. 10번에 3번이 맞고,
3호는 온도고 4는 공기라고 되어 있네. 4가 뭐지? 4가 왜 공기지? 호랑나비는 선생님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공기에 대한 적응이다. 4가 왜 공기야? 온도일 것 같은데 3호는 온도 물 3호 4, 이게 틀렸죠 이게? 문장 이게 3은 일조 시간이잖아요 그죠? 호랑나비는 온도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온도입니다. 온도로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 자, 여러 생물의 먹이 관계를 나타낸 먹이 피라미드, 먹이 그물인데요. 2차 소비자이면서 3차 소비자이냐? 요게 이제 생산자일 수밖에 없잖아, 이게. 생산자일 수밖에 없고, 어디 있나요? A 여기 있구나. A는 1차, 2차일 수도 있고, 1차, 2차일 수도 있고, 여기가 있군요. 1차, 2차, 3차일 수도 있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 맞는 보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 다음에 B는 소비자로 유기물을 합성한다. 생산자로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고, 틀린 거니까 2번 골라주시고, 매는 최종 소비자가 맞고요. G는 1차 소비자가 맞고, 매출하기는 2차 소비자이면서 3차 소비자이냐? 매출하기는 1차, 2차도 되고 1, 2, 3차도 되네. 이거 맞는 거죠, 이거? 맞는 거이에요 5번. 다 2번 골라주시고. 자. 에너지 상대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와 나의 서로 다른 생태계에서 생산자, 소비자, 2차 소비자에 대한 에너지 양. 가의 A는 소비자이다. 맨 밑에는 생산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고요.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가가 나보다 높다. 그러면 여기 효율이 10%죠? 10% 1차 소비자. 요건 10%보다 많네. 그러면은 나가 더 높은 거네. 가보다 나에서 높다. 맞네.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10%인데 요거는 20%잖아. 높아졌네. 그쵸? 요것도 여기는 이제 10%가 안 되는 10%보다 안 되는데 이거 10%잖아. 얘는. 그래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나에서 첫 번째 에너지 효율이 15% 아니에요? 이거 1000분의 150 곱하기 100이면 15% 아니에요? 근데 위에가 10%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저게 틀린 말 아니에요? 1000분의 150 1000분의 150 15% 맞네. 이거는 10%죠, 그쵸? 네. 그러네. 보기가 좀 잘못 주어졌네. 답은 뭘로 되어 있나? 답은 4번으로 돼 있어요. 4번으로 되어 있죠, 답은. 네. 그러니까 저거는 보기를 좀 잘못 준 거네. 2번에 4번이고. 보통은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보통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얘가 여기 있는 애가 좀 잘못됐네. 여기 있는 애가. 그래서 이거 요 문장은 보통 맞아요. 요 문장은 맞다라고 좀 알고 있으시고. 여기서 니은 2번 골라도 뭐 할 말 없죠. 2번이라고 해도 여기 주어진 보기가 잘못됐으니까. 자,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멸치 안에 해양 생태계 먹이 관계 알아보는 거고요. 멸치는 소비자이긴 하지. 멸치는 동물 플랑크톤보다 상위 영향 단계가 맞죠. 멸치 개체군의 에너지 양은 동물 플랑크톤 개체군의 에너지 양보다 적다. 맞습니다. 다 맞네. 전체 에너지 양은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생태계 평형에 대한 설명.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관계에 의해 유지가 된다. 그렇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안정성이 높은 거고, 일시적으로 생태계가 평형이 깨지더라도 먹이 사슬에 의해 대부분 생태계 평형이 회복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옥디귿.
4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생태계. 호랑이와 매는 최종 소비자죠. 생산자는 무기물을 유기물을 합성한 생산자이다. 이 맞아요. 뭐 물이나 이산화탄소는 무기물이고 유기물은 포도당은 유기물이거든요. 자,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안정성이 높다 맞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 그게 아니라 이제 종다양성이 높아야지 먹이 그물이 복잡한 겁니다. 가나다 2번 골라야 됩니다. 종다양성이 높아야지 됩니다.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6번에 가보다 나가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아니죠. 나죠, 가가 잘 유지가 될 거고, 나에서 쥐지가 사라지면 수리 부엉이도 사라진다. 나에서는 쥐지가 죽으면 수리 부엉이 사라집니다. 맞고요. 나에서 메뚜기의 수가 감소할 경우 풀의 개체수는 늘고, 나에서 메뚜기가 감소하면 풀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그쵸? 근데 쥐지 개체수도 감소한다. 맞네요. 니은 디귿의 4번. 자, 생태계 피라미드에서 성계수가 감소하면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죠. 성계수가 감소해. 얘도 감소하고 얘는 늘어나고. 먹이가 증가함으로 해달수가 증가한다. 뭐가 써졌지? 성계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네. 그럴 때는 얘가 증가를 하는 거니까 먹이가 증가하면 해달수가 증가한다가 맞네요. 시간이 지나면 먹이 관계에 의해 평형을 회복한다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5번, 7번에 5번, 8번에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네요. 얘가 증가하면 1차 소비자가 감소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때 생태계에서 평형이 회복된 과정, 나중 일이구나. 1차 소비자 감소할 때가 있을 거고, 생산자 감소하고 2차 소비자 증가한다가 얘 증가하고 난 다음이니까 C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감소하고요. 그러면 2차 소비자는 생산자는 증가하고 2차 소비자는 감소한다. B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차 소비자가 먼저 증가한 다음에는 C에서 생산자가 감소해야 하고, 얘가 증가했으면 생산자 감소하고 2차 소비자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은 1차 소비자가 감소하죠. 1차 소비자 감소했기 때문에 생산자 늘어나고 2차 소비자 감소해서 원래 상태로 복원이 된다. 그래서 C, A, B 5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에 대한 서술 옳지 않은 거. 공기순환 제대로 안 일어난다. 열수면서 뭐 그럴 수 있죠. 자연적 요인을 통해 생태계 평형 거의 깨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뭐 화산 폭발, 뭐 지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공장수가 늘어나면서 폐수 유출이 증가한다. 발전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면 따라 도로를 건설하고 확장한다. 뭐 이런 것도 다 되죠.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옳은 것. 도로 건설 시 생태 통로를 만든다. 이거 만드는 게 좋고요. 도심의 숲,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 온도를 낮춘다. 괜찮고.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을 국립공원을 지정한다. 맞죠? 5번. 다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없네. 요거 풀었으니까 숙제 없고요.